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8,800달러 마이너스 1%, 29,000달러 중요 라인 뚫려버렸고 추가 하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1% 하락이지만 알트코인들 전반적으로 하락이 매우 크고요. 며칠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리플은 800원이 뚫렸고 도지코인 마이너스 4%, 솔라나 시바이누 코인도 마이너스 5%에 비트코인 캐시 유니스왑은 마이너스 10%씩 폭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16일 미국 시간 연준 회의록 발표 이후에 나스닥 추가로 하락 오면서 알트코인도 덩달아 내리는 거고요. 나스닥은 1%씩 천천히 내리고 있지만 펀드멘탈 약한 알트코인에게는 1% 하락도 매우 치명적입니다.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332빌리언으로 피보나치 0.5 구간 이미 돌파를 했고요. 382 구간까지는 기본적으로 조정이 오는데 236 구간도 반등 없다면 쉽게 내릴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알트코인 하락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추가로 하락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7월 14일 리플 부분 승소 이후 상승분 모두 빼고 내려오는 거라서 마이너스 10% 하락 왔다고 끝이 아니라 더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알트코인도 7월 큰 상승 이후 9월 말까지 쌍봉 정도는 만들고 저점 갱신하면 좋은데 나스닥 미국 거시경제 환경 보면 세력들 당장에 추가 매수도 안 할 분위기입니다. 하락한 알트코인들 보면 메타버스 대장코인 샌드박스 하루 전에도 조심해야 된다. 마이너스 95% 이미 하락했지만 여기서 추가로 50%는 더 빠질 수 있다 이야기 들었는데 1월 6월 저점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이고요. 7월 개인들 추가 매수 없고 이전에 미리 다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세력들도 메타버스 산업 당장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섹터 대장코인인 스태픈도 6월에 이미 저점 한번 갱신을 했고 추가로 더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시가총액이 조 단위까지 2021년 고점 찍었다가 현재는 2,700억 수준까지 시가총액 내려왔는데 거의 작코인하고 동급이기 때문에 저점이 이렇게 한 번이 끝이 아니라 3번, 4번 또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업비트의 알트코인들 전반적인 하락을 보면 7월, 8월 초 상승 많이 했던 작코인 위주로 폭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리퍼리움, 비트토렌토, 스톰엑스, 솔라코인까지 마이너스 10% 하락이 크고 6월 블랙락 ETF 신청 이후 EDX의 월가 거래소 코인으로 급등했던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이런 최고령 코인들도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새로 생겼다곤 하지만 거래되는 코인들 제한적이고 코인 하락장에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호재는 아니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피보나치 0.5 구간 뚫고 내려는 가고 있는데 중국인 비중 높은 중국계 코인이기 때문에 여느 작코인처럼 하락 올 때 382 아래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1년 9월 헝다 부동산 파산 공포로 하락 왔을 때도 이전에 상승이 컸지만 236 저점까지 찍고 반등을 시작했고요. 철저히 개인미들 다 털어낸 다음 비트코인 선물 ETF 호재를 만들어서 쌍봉을 찍고 저점 갱신을 했습니다. 중경투TV 야심차게 시작한 비트코인, 리플, 알트코인 시리즈물 영상 예정 중인데 중간중간 중요한 이벤트 나오면 먼저 이슈를 설명하고 영상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특히 3번 100배 상승한 알트코인, 이 영상이 알트코인 투자자들 장기적인 수익에 가장 긍정적일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비트코인은 하락 상승이라면 알트코인은 폭락 오다가 그 다음 대폭등 이런 큰 변동성이 있는 시나리오로 흘러갑니다. 한국 미국 개인들 한방에 수익 큰 코인 드라마 나오는 시나리오 좋아하지만 알트코인 투자는 기본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참고 또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방에 크게 가져갑니다. 전체적인 시장 잠잠해지면 중경투 특집 영상도 지속적으로 업로드가 되고요. 리플부터 비트코인, 알트코인, NFT 시장까지 투자 개념 확립하는데 100%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그러면서 코인 시장은 강력한 호재가 추가적으로 났고요. 코인베이스 선물 마진 거래 시작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리플, 폴리곤, 이오스, 수익코인 등 글로벌에서 최근 핫한 알트코인도 선물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기존에 현물 알트코인 투자 위주로 기관 투자자 비중이 많았고요. 하지만 2분기 코인베이스 실적 발표에서 보듯이 거래 볼륨은 5분기 연속 작아지고 매출도 1분기에서 코인 가격 반등과 스테이블코인 수익으로 상승했지만 2분기 재하락을 했습니다. 이대로만 흘러가면
하면 코인베이스 지속적인 적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 거래 실시하면서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이고요. 코인베이스 선물 거래 실시는 장기적으로 봐도 코인 시장의 파급력이 매우 큰 호재입니다. 당장의 코인 시장 약세장이고 SEC 제재로 미국 기관 투자가 적극적이진 않지만 이후 코인 불장 오면 코인베이스 내 선물 투자 비중은 확실히 증가할 듯 보이고요. 2021년 11월 비트코인 큰 쌍봉 만들고 69,000달러 신고점 돌파했을 때도 당시 미국 코인 선물 메인이었던 FTX 거래소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FTX 거래소 작년 파산하고 고의로 비트코인 숏포지션 청산시켰다 이런 조작 증거도 있었지만 미국 쪽 세력들이 선물 투자 수익 가져오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가격 끌어올린 경우가 매우 많고요. 2011년 9월 미국인들 잘 모르는 중국 부정적인 이슈 1등 부동산 헝다 파산된다 루머 만들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를 조장을 했습니다. 2018년 비트코인 여기 구간 고점 찍고 데드캣 바운스로 내렸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차트 리스트들도 당시 9월 반등은 데드캣 정도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반등 못 오고 내릴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FTX 거래소 세력들 내린 척하다가 숏포지션 재물로 삼아서 대량 청산시킨 다음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찍은 거고요. 올해 1월 나스닥 반등시킬 때도 AI 산업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월가에서 AI 펌핑 해주니까 나스닥도 반등이 빠른 거죠.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등 월가 메인 언론사들은 금융기업들이 대주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도 언론사가 건설, 부동산 기업이 다수 장악한 것과 같은 개념일 듯 하고요. 때문에 코인베이스 선물시장 최초 개장으로 코인시장도 꼬시기 이후 반등, 공포심리 조장한 다음 숏포지션 대량 청산으로 다시 상승하는 등 코인시장 변동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베이스 주가는 선물거래소 개장으로 프리장에서 5% 상승했지만 나스닥 전체적으로 FOMC 회로 공개되고 나서 폭락으로 다시 하락을 했고요. 당장에는 코인베이스가 선물거래소 개장했다고 해서 수익을 많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기존의 선물거래 강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유입을 위한 홍보가 지속되어야 할 듯 합니다. 대신에 장기적으로 코인시장이나 코인베이스 기업 매출에게는 코인베이스 이번 선물거래소 개장은 매우 긍정적인 거고요. 미국 코인판이 작년 11월 FTX 파산시키고 올해 6월 바이낸스 SEC 소송의 US 바이낸스 점유율은 20%에서 1%까지 낮아졌습니다. 결국에는 코인베이스만 살아남아서 현물, 선물 모두 독점하는 빅피처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글로벌 선물 코인 거래소는 바이낸스가 독점적이고 작년 FTX 거래소 파산으로 OK 거래소가 시장 파일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한국 투자자들도 선물 거래는 바이낸스하고 바이비트가 메인이지만 시가총액 큰 선물 거래소 대부분은 중국 CEO 있는 중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제재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한국은 중국보다 미국과 금융산업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선물 거래소 개장 이후 시장 커지는 거 보고 한국에서도 업비트에서 선물 거래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한국에서도 바이낸스나 OK 거래소 제재하고 코인베이스나 국내 상장된 선물 거래소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특히 코인베이스 같이 미국 나스닥에 정식으로 상장된 기업은 한국 정부에서도 거의 터치를 못하기 때문에 글로벌 거래소 순위의 판도는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준 FOMC 회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시장에 호재 줄 만한 내용도 없었다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금리 인상 끝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율 더 올라오지 못하게 연준은 금리 인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해온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율 내리는데 효과적이었다 때문에 미국 경제도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연준 회의록은 7월 인플레이션율 반등 전 회의록이기 때문에 시장에게는 6월 인플레이션율 하락도 긍정적이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8월 25일에는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 반등 후 인플레이션율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하고요. 그리고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할지 패드워치 예상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내년 3월이나 내년 5월 1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내년 3월 20일 FOMC 회의에서 25bp 인하할 가능성은 32%이고 내년 5월 1일 금리 인하 가능성은 38%로 현재로서는 5월 1일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금리 인하 시작하기 3개월 전부터는 경기 침체 이슈로 하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이나 코인시장도 그 전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